치매를 하는 이제 동료를 할 수가 있죠. 새로운 하루의 시작. 저 교육안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런 거로 이제 해주십시오 하고서 오는데, 이 교육안을 보면서 이 교육안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따가 여쭤볼 건데, 치매 환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치매 환자를 너무나 이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치매 환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죠. 우리는 우리의 날만 새로운 것 같아요. 환자들의 날은 그날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안을 짜신 분은 치매 환자도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 뭐를 하면 꼭 준비하기, 또 함께하기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치료나 어떤 질환에서 치료나 간호를 봐도 치료 및 간호 이렇게 나오지 함께하기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치매 환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치매 환자를 잘 아시는 분이 이걸 만들었구나. 치매가 있으면서도 행복한 가족, 치매가 있으면서도 행복한 우리, 치매가 있으면서도 행복한 치매 환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만들지 않았나 해서, 우리도 강의안을 만드신 분들은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훌륭한 작품입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에요. 왜 치매 환자에게서 하루라는 말이 나왔을까를 또 고민을 해봤어요.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치매 환자에게서 일상생활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치매 진단에 일상생활 체크가 들어가요. 수행 능력이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일상생활을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같이 돌보는 돌봄 제공자까지도 삶의 질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일상생활이 떨어지면 정신행동 증상뿐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떨어지면은 시설 입소의 원인에 한 두 번째 정도 될 거예요. 정신행동이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이 떨어지면 두 번째 정도 될 거고요. 일상생활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사망률에도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을 알고 일상생활을 케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대한치매학회에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지침이라는 그런 파일럿 스터디를 했어요. 꼭 운동을 시키고 꼭 뭐를 시키고 이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치매 환자의 어떤 생활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서는 물론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 편리함도 있지만은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선 활동을 하죠. 어느 시간에는 밥을 먹고, 어느 시간에는 옷을 갈아입고, 어느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씩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치매 환자가 잘 관리가 된다는 거죠. 치매 환자도 좋고, 예. 왜냐하면 치매 환자도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거를 할수록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학습이 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치매 환자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함으로 인해서 혼돈을 피할 수 있고, 혼돈에서 오는 정신행동 증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떤 규칙, 반복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의 규칙과 계획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획서를 만들거나 지침을 만들거나 이런 시간은 아니고요. 아마도 이 시간은 뭐 다른 과정 아니면 다른 수업 시간에 이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계획을 정해놨는데 그 안에는 밥도 먹는 게 있고, 옷도 입는 게 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있고, 산책하는 것도 있고, 활동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와서 깜짝 놀란 거는요, 사실 항상 이렇게 외부 강의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와서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요양원이나 치매 환자를 접해서 케어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향을 바꾼 거는 강의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이 많으신
계신 분들하고 그냥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보수교육의 방향으로 갈까 합니다. 좀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안 지켜지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갈까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 이렇게 원칙이 나왔습니다. 병보다 사람을 먼저 보기, 치매 환자의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이렇게가 나왔는데요. 치매 환자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단어가 희망이에요.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과연 치매 환자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 를 생각하면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우리나라,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가족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있어도 행복한 물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지 될까 하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내가 아프다면 내가 얼마 전에 제가 러닝머신을 피자가 넘어져가지고 사실 어깨가 부러져가지고 수술했는데 아직까지 뒤로 손이 안 가는 상태예요. 그렇게 아팠을 때 나의 그 이 질환의 희망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나를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치매 환자의 희망을 얘기를 하면은 그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즉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라면, 내가 너였을 때 내가 받고 싶은 케어는 무엇일까? 그걸 알아가지고 치매 환자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하기가 원칙으로 등장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치매 어르신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증상이라도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원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다 다릅니다. 치매 환자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배고파서 화를 낼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 다릅니다. 제가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오래요. 운동회나 김밥을 싸요, 엄마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이 불러앉아서 김밥을 싸는데요. 그 20명의 김밥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환자의 같은 증상도 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개별적인 그 사람만의 중심, 개별적 인간 중심의 케어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 갖고 생각해보고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을 케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편안한 하루. 여기에 써있는 걸 보면 외모 가꾸기, 옷 입기, 대소변 가리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잠자기 우리가 매일 하는 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매일 하는 거를 치매 환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어떻게 잘 도와드릴까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외모 가꾸기를 보면은요. 일반적인 원칙. 아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그 습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서 외모를 바꾸고 생활 리듬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 혼돈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양치질하기. 양치질은 그럼 왜 해야지 되는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양치질을 하는데 만약에 안 하는 사람은 해야지 돼요. 왜 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위생적으로 첫 번째, 감염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이 입안에는 온갖 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잘못되면 호흡기 질환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양치질을 꼭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일정한 시간에 해야 된다. 일정한 시간에 해야지만 환자가 그 시간에 매일 해야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도 환자는 밥을 먹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예, 우리도 어느 날 아무 생각도 없이 걸어가. 그런데 집 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상생활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치매가 되기 전인 MCI, 경도인지 장애부터 초기, 중등도, 중증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케어를 해야지 돼서. 예,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기가 있는데 칫솔과 치약과 물, 그렇지만 이런 거는 치워야 돼요. 왜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면 아주 산만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딱 앉으면 어떻게 해요? 책상 정리부터 하죠. 예, 책상 정리부터 하고 나서야지 공부가 되듯이 이런 산만한 물건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양치질 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양치질 하러 가셔야죠 할 때는 설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중증의 치매 환자라도요,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낀 거는, 제가 MMSE DS를 한 1000명 정도 해봤어요. 노인을. 치매 환자 한 1000명 정도 이제 해봤는데, 아무리 중증, MMSE 9점, 8점, 10점인 환자도, 그런 어머니들도, 어머니 오늘이 몇 년도예요? 지금이 며칠이에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어머니 지금 이거 물어요? 몇 층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오늘 어머니 되게 이쁘시네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조금 쉬운 것도 있는데 어머니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시작할게요 하고 나서 올해는 몇 년도예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단계부터 나중에 나오는 점수까지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나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되, 환자가 거부를 하면은 다투지 마세요. 다투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다투지 말고 환자가 못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얘기를. 의사소통은 끝까지 그 사람이랑 얘기해서 의사소통이잖아. 소통. 끝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를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제가 정말 함께하기, 예술적인 말을 치료, 간호 이런 말을 안 넣고요. 함께하기. 진짜 누군지 몰라도 예술가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하면서 봤는데, 초기 치매의 경우는 스스로 하도록 해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어요. 어떤 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살 때는 그래도 잘 활동을 했어. 딸내지만 갔다 오면 어머니들이 못한대.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더니, 딸내집에 가면은 엄마 편하게 해주라. 그냥 엄마 꼼짝도 하지 마세요. 밖에 갖다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더니만 다시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왔더니 못한다는 거죠. 예, 스스로 하게 놔두시라는 거죠. 스스로 하게 놔두거나 아니면 조금 못하고 있으면 격려를 해가지고 잘해주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양치질의 단계를 짧게 나누어 하나하나 설명. 어머니 칫솔에 치약을 짜가지고 이를 닦은 다음에 물에 헹궈가지고 뱉으시면 돼요.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저는 너무 많이 해본 일이라 한 개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어머니 칫솔에 치약을 짜야죠. 한참 기다려요. 그리고 그게 한 개 한 개씩 설명을 하고, 행동이 하나가 끝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거를 이제 해야지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도 못해,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모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못해.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이거를 양치질 할 때는 안 해봤어요. 식사할 때는 많이 해봤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죠? 해야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가가지고 입에 딱 물고 있어요. 요양원 갈 때 중증 치매 있습니다. 딱 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제가 수도 없이 씹어요. 어머니의 그 10번 씹어서 넘길 걸 하기 위해서 저는 한 100번은 모양을 합니다. 어머니 맛있다. 안 먹으면서도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래도 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머리 손질하고 화장.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고 옷 입기는 제가 요양원을 다니면서 프로그램 제가 학교에서 교육도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요양원에서 프로그램도 했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이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고 옷 입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오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죽을 때까지 거울을 인지가 있을 때까지는 맨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옷을 무엇을 입을까 내 머리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치매가 되는 순간 다들 관심이 인지기능, 뭐 치닥거리, 나는 무리자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여기에 신경 하나도 안 써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죠? 얼마나 자기는 평생을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하루아침에 똑같은 옷을 매일 입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것도 막 가슴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머리 손질 원하는 거 해줘야 된다는 거죠. 평생을 했던 거. 예. 그렇지만 매드리든 스테이트나 예. 뇌졸중이라서 누워만 있을 때는 긴 머리 너무 치닥거리고 너무 치렁치렁하고 가늘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요. 화장은 일상의 한 부분이 되도록 도와주겠지. 참 손이 많이 가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목적을 여기다 둬야지 이루어집니다. 목표를 여기다 둬야지 멀리 나중에라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화장은요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 게 제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졸업식 날이 됐어요. 회상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런데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니까 자기가 한 맺힌 게 맨날 공부를 안 한 거, 공부를 어머니가 안 시켜준 게 너무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교육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졸업식이니까 이제 가운을 입읍시다고 그 학사 가운을 빌려왔어요. 빌려오고 나서 그 옷을 다 입었습니다. 세상에 치매노이 MMS이 7.8점인데 자기가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입고 싶었던 옷이기 때문에 꼭 참고 있어요. 뇌졸중 환자도 그거 힘든데도 입힐 동안 꼭 참고요. 이 모자 다 쓰고 있어요. 정말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꼭 참고 있습니다. 근데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리본도 내고 화장도 하는데요. MMS가 그러고 집중력이 그렇게 떨어지신 분들도 꼭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은 정말 여성이라든가 남성에게 있어서 이런 가꾸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당시에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나왔어요. 면도 사람은 깔끔해야 되니까 남성일 경우 면도를 해야 되는데 칼로 된 면도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전기 면도기를 쓰시되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게 드리면 되고 할 수 없으면 해드리는데 이 면도기라는 게 어디다 놓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어디다 놓는데 잘 못 찾아. 그럼 환자가 잊어버렸다고 망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행동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옷도 몇 개를 준비하고 면도기를 몇 개를 준비하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계속 나오는데요. 면도기 몇 개 준비해가지고 찾아 헤매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은요. 일상생활의 안경은 여러분도 안경 쓰신 분이 몇 분 계시고 저도 안경을 썼는데요. 진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젊은 선생님들은 모를 거예요. 안경 쓸 때가 저 시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요즘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초점도 쓰고 그러는데 시력이 나쁘니까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요새 제가 이 책을 왜 놨을까요? 지금 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시력이 좋을 때는요, 이 책을 딱 보면 한눈에 무슨 책인지 다 들어왔어요. 다 무슨 책 다 들어왔어요. 간호학책이면 성인간호, 노선간호, 아동간호, 저런 책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요거 한 번만 보는데도 힘들어. 성인 간호학이 있구나. 나머지는 안 보여요. 이해하시죠? 남들이 보면 젊은 선생님들이 보면은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꼭 착용을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뇌졸중에 치매 환자였어요. 제가 계신 분인데 그래야지 이제 식사를 이제 하려고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요 혼밥을 했습니다. 시력도 떨어졌고 치매에다가 뇌졸중이었어요. 밥을 딱 꺼놓은 순간에 어머나 무슨 벌레야? 어머 치워 무슨 벌레? 무서운 거예요.
감이 아니라 거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마다 겁이 납니다. 한 번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우리처럼 회복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안경을 잘 써야지 되겠다. 특히 식사하실 때는 안경을 써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했습니다. 손톱 발톱은 짧게 잘라드려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냥 손톱 발톱을 자르고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두껍더라고요. 노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서 미리 조금 잘 자를 수 있게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잘라드리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냥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귀찮아서,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 그냥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꼭 하라 하고선 요령 방법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드립기. 네.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요, 이제 중앙치매센터의 41개들이 동영상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뭐냐면 딸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옷 갈아입자 그랬더니 안 갈아입어. 대답도 안 하다가 옷 갈아입자, 엄마 지저분하잖아, 덥잖아 막 이러니까 아유 안 입을래 뭐라 해야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동영상이에요. 그러면은 치매 환자라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라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행동을 할 때 평생에 걸쳐서 이유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치매 환자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 없는 행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읽어주기 동영상은 그 이유를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 환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까는 거는 우리는 치매 환자를 사랑하고 관심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은 다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옷 하나 안 입는 거 가지고 귀찮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생각에 골똘히 집중하고 있는데 옷 갈아입으라 하겠어요? 안 하지. 몸이 아파서 갈아입는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갖고 하는 저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지금 입고 온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도 옷이 너무 마음에 들면은 밤에라도 빨아다 그 다음날 막 입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자생들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아니면 지금 그런 망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방에 누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옷 갈아입겠어요? 아직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 자기 스스로. 그럴 수도 있고. 옷 입는 방법을 잃어버려서 이 수많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유가. 어떤 것일까? 얘를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적절한 방해 온도, 추우면 안 갈아입겠죠. 그래서 적절한 방해 온도를 유지하고요. 환자가 좋아하는 옷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싫어하는 옷은 싫어하는 옷을 안 입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기 쉬운 옷, 어떤 이제 입기 되게 어려운 옷이 있어요. 한복 이런 거. 그런 거보다는 평상복이면 입기 쉬운 옷을 하고요. 그런 것을 준비해야지 되고, 만약에 입고 나서는 진짜 예쁘다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진짜 예쁘다의 진심이 담겨야 되죠. 치매 환자는요 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감았을 때 굉장히 느낌이 많아지죠. 우리는 인지 기능이 있고 시각적으로 보이고 청각이
뚜렷하게 들리기 때문에 느낌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매 환자는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노인이라서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림으로 인해서 느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진심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또 차이가 난 거를 선생님들은 치매 환자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요. 계절에 맞는 옷을 보이는 곳에 두기. 환자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데 여름인데도 겨울옷 꺼내오게 하면은 그 환자의 그 상대방이 보는 눈빛으로 인해서 환자의 인지 기능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찰진한 옷은 따로 보관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옷은 좋다는 거죠. 지퍼라든가 단추대 이렇게 꼬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똑딱 단추나 매직 테이프를 이용해서 입고 먹기 편한 거. 앞뒤가 쉽게 구별되는 거. 앞뒤가 쉽게 구별되는 거. 소매나 바지가 넓어가지고 쑥 들어가는 거. 예, 그런 것이 이제 치매 노인들한테 좋은 옷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함께 입어보는데요. 혼자 입을 수 있으면 격려를 해서 입으시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잃어버렸으면 내가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되죠.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하나씩 내가 해주는 건데 음악 치료 시간이었어요. 기타를 치고 노래하다가 또 피아노 있는데 가가지고 어느 뮤지션이 피아노를 막 치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예전에 피아노를 잘 쳤던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피아노 칠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피아노 칠래요? 어머니 어디 쳤더니 그러면 내가 쳐줄게. 대신해 주는 거죠.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해주니까 그 부담은 금방 줄어드니까 정신행동 증상이 안 나와요. 잊어버렸을 때 이거다 하고 알려주면은 그 다음은 이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스스로 하되 잊어버렸는지 알아보고 하나씩 설명해주기. 늦게 갈아입어도요 굉장히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야단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은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돌을 닦아야 돼. 돌을 닦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환자가 못하면 또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더 죽겠어. 그래서 수치 아예 이때 한번 참아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리하게 갈아입히지 말고 환자가 늦게 하거나 괜히 짜증을 내도 나는 꾹 참고서 기다려주기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새 옷인 경우 익숙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새 옷인 경우는 갈아입기 전에 계속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옷 입기에 옷에 신발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신발은 물론 예쁜 것도 좋지만요 안전이에요. 노인들은 낙상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근데 1차 낙상, 2차 낙상, 3차 낙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인이 아니죠. 어디를 봐도요. 근데 어깨가 다쳤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어깨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가 그때 겨울에 11월 달에 수술했으니까 아마 1월, 12월쯤 됐나? 1월 12일이다. 1월 10일 우리 아들 생일에 케이크를 살라고 이제 제과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제가 다행히 케이크는 안 들었어요. 근데 이걸 신고 있었어요. 부츠. 겨울이니까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팔이 아프니까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런 운동화 같으면 금방 제가 잡았을지도 모르는데 부츠를 신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졌어요. 네. 근데 팔이 아프니까 짚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지는 줄 알고 여기가 아직도 빨갛거든요. 지금 가려서 그런데 아직도 빨개요. 예, 그렇게 넘어 1차 낙상이 있었잖아요. 예, 이 장화보다는 굽이 나죠. 운동화 이런 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운동화를 신었어요. 근데 운동화를 신고 막 다녔습니다. 저희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또 꽃을 사야 됐어요. 꽃 준비를 해야 돼서 이제 꽃을 사갖고 이게 아픈 팔로 해가지고 막 또 한 판 넘어졌죠.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이 사갖고서 막 준비를 하면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또 어때요? 팔은 아프지 물건은 있지 들어오다가 탁 부딪혀요. 문에 그 거실 들어오는 문풀 높은 데 있잖아요. 탁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부러졌어. 3차 낙상이죠. 네, 걸려가지고. 그래서 4번째, 5번째
다니고서 지금까지 다니다가 이제 요번 주에 의사가 풀려자고 했는데 오늘은 하루에 어저께까지 하겠다. 오늘 했다 모르겠다. 강의도 하는데 벗고 가자 해가지고 왔어요.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래도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구두를 신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노인이 분명히 아닌데도 한 번 낙상이 됐다, 2차, 3차가 영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이런 신발, 그리고 집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판이 달린 실내화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옷을 다 입은 다음에는 예쁘다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멋있다 이렇게 갈아입으니까 좋다 해가지고 좋은 경험을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경험을 만들어줬는데 치매한테 무슨 경험을 만들어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치매 환자는 누구랑 옷을 입어? 그때 옷을 입었나? 그런 생각도 안 나요. 누구랑 했나? 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때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그 느낌을 가지고 다음 행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할 때나 화장실 갈 때나 환자하고 다투지 말고 지금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라 하는 게 그 다음에 행위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좋았어라는 느낌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런 거울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거울을 보고 싸운다든가, 거울에 있는 자기 얼굴을 보고 나무를 알고 이렇게 거울을 깬다든가 이런 일이기 때문에 거울 사용은 잘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요양원에 갔더니 굉장히 세심한 요양원은요, 화장실에 거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위에는 말고 이렇게 손 씻는데 바로 위에 달려있고 거기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이렇게 열고선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보고선 다시 이렇게 닫아두는 그런 이제 배려도 한 요양원도 봤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이제 외출하고 산책을 이제 해야지 돼요. 옷도 입었으니까 외출하고 산책을 해야 되는데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성동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간대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봉사자가 한 명에 다 딸린 거죠. 한 명은 딸렸는데도 어땠어요? 죽을 뻔했대요.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장실을 거기 있겠어요?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치매 환자를 실도 환자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 죽을 뻔한 외출과 산책입니다. 할 게 많아요. 어디를 갈까? 시간을 몇 시로 할까? 날씨 상황은 어떨까 고려해야 돼서 비 오는 날 나갈 수 없잖아요. 비 오는 날 행동 부상 심해지는데 복장은 어떤 복장을 할까? 화장실은 과연 거기 어디 있을까? 밥은 먹을 때가 있을까? 한두 가지 이제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고민이 많은 이제 외출 및 산책학입니다. 준비할 때는요, 환자의 신체적 상태 확인해야 됩니다. 환자 컨디션 먼저 봐야 되겠죠? 잘 나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나가고 싶은가도 또 물어봐야죠. 항상 의사를 물어봐야지 됩니다. 제가 프로그램 할 때요, 어머니들한테 어머니들 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 단서는 줘요. 힌트는 주죠. 어머니 지금 봄날이 가까웠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봉지가 갖고 왔는데 어머니들 뭘 하고 싶으세요? 이러면은 틀림없이 여름에 고기다 얘기하면 우리 삼계탕 만들자. 봉지다 그러면 팥죽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팥죽을 만들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해야지 될까요?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막 나와요. 모두 준비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 때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치가 죽어요. 팥죽에는 김치가 있어야 되는 기억을 한다는 거죠. 왜? 자기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의사를 확인하고 장소도 자기가 갖고 싶은 데를 정할 수 있게 이제 해야 되고요. 허둥대지 않고 미리 점검하기. 오늘만 해도 선생님들도 막 허둥대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짜증도 나죠. 하나 오다가 볼펜이라도 빠뜨릴 수 있고 휴대폰이라도 안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하는 거고요.
휠체어라든가 지팡이 이런 거, 펜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점검하고 사용법도 익혀라 하는 거고요. 익숙한 곳을 가되 특히 계속 원하는 환자가 원하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될 것입니다. 혼잡한 곳을 피하기, 산만해지면 환자가 그 영화에도 보면 따뜻하다고 환자가 폭발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현재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익숙한 곳을 가고 혼잡한 곳을 피하라는 거는 우리가 여행을 해 미국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이 너무 신나. 그럼 미국에 가요. 그게 뭐예요? 학습이에요. 여기는 공항이 있고 우리는 어디를 가서 이거는 되게 멋있다라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학습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학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곳을 가고 혼잡한 곳은 피해라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거고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발, 소대변, 실검환자 만들지 않게 소대변 해결하기 쉽게 할 수 있는데 화장실이 가까운 곳으로 가고요. 식사할 때도 미리 대비를 해놓고 무엇보다도 환자가 믿을 만한 사람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잘 구해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갈 때 무슨 말을 하느냐? 환자가 즐거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한참이 지났어도 뭔지 몰라도 그때 굉장히 좋았어. 나갔는데 굉장히 좋았어. 이런 느낌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야지 되고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이제 해야지 되고 힘들지 않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들이 나갔을 때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든가 주소, 연락처 이런 거를 꼭 적은 거를 가방이라든가 옷에 어느 곳에 붙여가지고 이제 나와야지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재밌었나 가볍게 얘기를 해보고요. 혹시 거기 갔었잖아 생각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 이러고 싸우지 말고 그냥 기억 안 나면 스쳐 넘어가세요. 그리고 편안히 쉬도록 하고요. 탈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주스라는 거를 꼭 마시고 낮잠을 자되 1시간 이상은 주무시지 않게 왜냐하면 1시간 이상을 주무시면 또 밤에 못 잘 수 있기 때문에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생활 한 반 정도는 왔어요. 이제 식사하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대소변 가리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 세 가지가 행동 증상을 일으키는 아주 주범들인데요. 어떤 종류가 있고 식사할 때 어려움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원인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는 폭식 또는 과식, 단추나 비누 등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이식과 식욕의 감소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부적절한 식사 행동은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나 사물에 대한 구별 능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또는 포만감을 느끼는 감각이 손상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치매 진행으로 인한 식욕의 변화나 신체 기능 저하 혹은 변화곤란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망상, 환각, 우울, 무감동 등의 다른 행동심리 증상 또한 부적절한 식사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는 폭식 또는 과식.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식사할 때 어려움도 이런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고 이걸 일으키는 원인도 무지무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몇 가지만은 이제 여기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될까? 음식은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랑 같이 먹죠. 예. 우리가 옛날에 떡볶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전에 그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그 떡볶이 그 분위기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준비할 때도 음식과 환경을 두 개 다 준비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 식습관에 맞추기. 어느 중앙보 센터에 갔더니 어르신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피자 만들기. 별로 재미없겠죠, 어르신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맛도 없잖아요. 어르신들, 우리는 맛있지만, 아니, 저도 별로고, 여기 젊은 선생님들은 맛있지만, 어르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들한테 제가 프로그램 할 때, 어머니들 오늘 부침개 하고 싶은데 어떤 부침개 할까요? 그랬더니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무슨 부침개, 뭐, 말이 많아요. 준비도 뭐를 해갖고, 네. 식습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섭취하기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 물론 준비를 해야지 되고요. 적당한 물,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죠. 음식 색깔도 예쁘게 준비하기. 빨간색 넣어서 준비해가지고 잘 드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식욕이 없는 경우는 맛있게 해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할 경우는 떡, 콩, 옥수수, 견과류 등을 삼가하기인데요. 노인이 되잖아요. 요양원쯤에 있는 어르신들은 절대로 떡을 드리면 안 돼요. 찹쌀떡. 제가 예전에 어떤 이렇게 연구에 잠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망 1년 내지는 2년 후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좀 잔인한 일을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왜 어떻게 해서 돌아가실 때 이런 걸 물어봤더니 찹쌀떡 먹고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떡은 절대로 드리면 안 되겠다. 요양원에 혹시라도 누가 찹쌀떡을 해갖고 오면 직원들이 다 드세요. 어르신들은 절대로 드리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드리는 게 왜 돌아가시냐 하면은요. 어른들은 기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찹쌀떡을 먹습니다. 찹쌀떡을 먹는데 이게 천천히 내려가. 점심때나 저녁때 갑자기 디스니아가 오고 속이 막힌다 그러고 그러면서 같이 떠는 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침에 먹은 떡이 점심이나 저녁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점심이나 저녁 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어서 걸리면 그냥 떡 킥킥킥 하는데 어르신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떡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드리면 안 되겠다. 연하고변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환경은 어떠냐? 항상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식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양원이라든가 요양공원에 식사하러 이렇게 식당에 있는 데를 보면은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잘 정해져 있어. 고정 자리. 그래서 누가 와서 앉으면 싸움나.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자리, 환경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바꾸지 말고 이런 걸 지정해줘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야죠. 한 가지 음식만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을 드세요. 그럴 때는 다 같이 하면은 그래도 하면서 제가 저것도 먹네, 나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가족이 챙겨줘요. 다 같이 먹는데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어르신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방법을 썼대요. 같이 먹으면서 한 가지 음식만 먹길래 이제 보호자가 앉아서 먹으면서 한번 반찬 그릇 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드시고 또 먹다가 또 이제 다 드셔서 이쪽 이쪽 반찬 그릇을 딱 친대요. 띵 쳐주면 이쪽 거를 드신대요. 같이 먹으니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런 방법도 나오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식탁과 식기는 대조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게 바닥이든 어느 게 그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걸 모를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지 돼요. 음식을 흘리는 경우 턱받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식사 시간에는 턱받이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이거는 학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식사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부한다면 왜 거부하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왜 기분이 나쁜지, 왜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지를 아까 그 원인에서 찾아봐야지 되겠고요. 기능에 맞게 도구를 드려야 되죠. 만약에 젓가락질 못하면 포크를 드린다든가 손으로 드실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행동 증상이 나오는데요. 식사를 마치면 다시 또 식사를 요구해요. 밥을 먹고 나서 뒤돌아서 밥 먹어야지. 그 말 3번 들으면 보호자는 폭발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폭발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령을 알아야지 돼요. 소량의 식사를 나누어 주던가 아니면 뻥튀기 같은 어떤 포만감이 없는 포만감만 느끼고 열량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거를 드리던가 밥그릇은 치우지 않고 놔둬서 지금 식사했다는 걸 인지를 시킨다든가 미리미리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나 밥 줘야지 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고 뽕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전환요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로그램 할 때요 어르신들끼리 다투려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 서가지고 집단이니까 어머니들 좋아하는 노래 뭐 할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애국가 불러요. 그러면 다 애국가로 따라 부르면서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요법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요거는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네, 만약에 노래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를 알아야 돼. 네, 어머니들 보니까 80 이상의 어르신들은요 나의 살던 고향은 애국가, 그 다음에 오동추 이거 아주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문제예요. 사례가 잘 걸리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례가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50이 넘다 보니까 저도 물 먹다가 사례가 탁탁탁 잘 걸려요. 여기는 요양보호사 분들 강의를 할 때는 연세들이 많으세요. 평균 50이 다 넘어서 저도요 요즘에는 막 사례가 물 먹다가 걸려요. 그러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뒤에 분은 마이크 꺼졌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꼭 이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살에 잘 걸리겠어요. 짜장면 같은 거 먹잖아요. 길이 길잖아요. 먹다가 이게 사실 자르는 건 위에서만 자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잘라지잖아요. 안 잘라져가지고 먹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짜장면 잘라놨어야죠. 그렇게 이제 케어법이 있는데요. 약간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 식도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을 조금 축인 다음에 하고 우리가 하는 거 다예요.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물 한 모금 먹을 때 그런 활동을 이제 하는 거죠. 충분히 씹을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주고 씹도록 하는데요. 문제는 이 음식이 다 넘어간 다음에 또 다른 걸 줘야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설마 그럴까 하지만 많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케어하시는 보호자나 이거 잘 안 지킵니다. 그냥 자기 바쁘니까 얼마나 남이 먹는 거를 지켜갖고 있다가 해준다는 게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지겹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강조를 해도 진짜 가서 보면은 먹는데 씻고 있는데 또 넣어주고 씻고 있는데 또 넣어주고요. 양도요 밥 숟가락이 얼마나 큰지 한 숟가락 진짜 숟가락이 있으면 가득해가지고 넣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밥과 물을 번갈아 섭취하고요. 특히 물, 우유, 커피 이런 물 종류 있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 물 먹는 게 훨씬 힘들어요. 노인들은 훨씬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어들을 해가지고 뻘쭘하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특히 물은 노인에게 있어서 탈수로 사망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물을 꼭 드려야지 되는데 물은 정말 맛이 없대요. 우리는 운동하고 나서 물을 먹으면 진짜 물만큼 맛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물 쓰대요. 먹으면 쓰대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물을 안 먹나 했더니 물 맛이 쓰대요. 그러면 달게 하기 위해서 물을 잘 먹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창조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치매 환자를 모시는 어떤 함께하기 내지는 케어 방법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배운 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거를 이 사람한테 맞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창조해내야지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이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밥을 먹고 났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 배웠던 양치질하기 표현해야 되겠죠? 가글을 하는 것은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고요. 누워있는 환자뿐이 아니라 노인들은 기능이 약해서 잘 안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앉아있어야 되고 식후 복용하는 약을 꼭 섭취를 하도록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제는 목욕하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목욕이에요. 목욕은 정말 행동 증상 많이 일으키고요. 보호자가 지치기도 하고요. 목욕하기에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 이제 목욕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요. 치매 환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목욕할 때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욕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물벼락을 줬대요. 물벼락을 맞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싸우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벼락을 그야말로 좋은 행복한 목욕으로 바꾸기 위해선 보호자가 피나는 목욕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천천히 차분하게 수치심을 안 느끼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시작을 해야 되고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수치심이 안 느끼게 욕실의 온도, 조명, 바닥이 미끄럼 이런 거는 다 갖춰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비누, 샴푸 이런 거를. 왜냐하면 잠깐만 기다려서 비누 좀 갖고 오고요. 가지러 갔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준비물 같은 거를 빼놓지 말아야지 되겠고요. 매트 깔아서 낙상을 방지하고 환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전환용품을 쓸 수 있을 만한 노래를 틀거나 물건을 갖다 놓거나 이런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욕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구해야지 돼요. 아니면 환자를 꼬시기라도 해야 돼요. 치매 환자를 잘 돌보는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치매 환자를 잘 꼬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치매 환자를 꼬시지 않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꼬시느냐 이런 건데 동의를 구하는 거죠. 동의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해야지 되고요. 환자가 할 수 있는 부분 역시 격려를 해서 혼자 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면은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이제 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요. 머리를 감는 거 무서워해요. 물벼락을 맞아요. 머리에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거부하면은 다투느니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36도에서 7도, 약간 따끈할 정도의 물로 한 15분 정도, 1시간 내지 2시간 하면 환자 탈수돼가지고 쓰러지니까 한 15분 정도만 하고요. 나와서는 바로 타월로 물기를 닦습니다. 왜냐?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로 물로 닦고요. 약간의 탈수 증상이 말은 안 하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오렌지 주스 이런 거를 한 컵 정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맨 마지막에 닦는데요. 수치심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게, 정말 그야말로 보호막이 쳐진 상태에서 활동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목욕을 거부하는, 진짜 목욕하기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어떤 집은 그랬대요. 목욕을 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이 뽕짝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목욕탕에다가 가가지고 뽕짝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방법을 취했다 하는 일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너무 추운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거가 기분이 나쁜 어떤 거가 있는지까지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욕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옷이 더러워져서 벗어야 한다고 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안 나와. 제가 봐도 안 나와. 뭐냐? 어르신들한테 목욕이라든가 꼬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녀예요. 자녀. 네. 어머니, 이 목욕을 하면은 이따 손자 오는데 목욕해야지. 깨끗하게 보여야지. 그렇게 해요. 밥을 안 먹다가요. 어머니, 이거 먹어야지 손자가 오는데 꿀꺽 삼킵니다. 네. 정말로 자녀가 많이 이제 핑계로 많이 이제 대비가 됐는데,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얘도 이런 거는 좀 어렵고요. 진짜 실질적이에요. 자녀라든가 요거 하고서 뭐 드릴게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요거 하고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이런 거를 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욕에 대해서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은 거라는 걸 알면서 어느 요양원에서 뇌졸중도 있고 치매도 있는 여성 어르신이었어요. 그 여성 어르신은 80이 넘었는데 고졸이에요. 그러면 학력이 무지 높죠. 집안도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목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양보호사가 그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가 오는데 목욕 자원봉사자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계 목욕을 하는데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봉사자들은.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목욕을 해야 돼. 환자가 좋던지 싫던지. 그래서 이제 매주 그 시간에는 하는데 그 환자를 이제 하는데 봉사자들이 남성이었대요. 그 환자 행동 증상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거를 하고선 프로그램에 오면은요,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10시부터 하는데 만두를 집어던지고 욕하고 무슨 년 나오는 거는 1도 안 해요. 고졸 학력에 굉장히 요조 숙력 그러신 분이 2년 전 아니고 욕이 아닐 정도로 말이야 수술 나올 정도로 행동 증상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행동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왼손을 까다가 프로그램 끝날 때쯤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저것들이 욕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행동 증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수치심, 제가 아까부터 수치심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면 그 다음 목욕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또 말고 많은 대소변 보기 때문에 시설 입수는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일상생활 연구를 어느 시점에서 체크를 하고 6개월에 다시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떨어졌습니다. 세수하고 옷 입기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참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케어를 하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했더니 요 인지기능이 떨어진 거 하고요. 아마도 일상생활이 떨어지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렇게 회한체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하나는 실금이에요. 변실금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건 변실금과 요실금이 함께 있을 때 일상생활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소변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정신행동 증상이 이거만 중요한데 거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소변 보기에 문제 행동의 종류나 원인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부적절한 배설 행동은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배설을 하거나 계속 반복하여 화장실에 가는 경우, 배설물을 손으로 만지거나 벽에 바르는 경우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부적절한 배설 행동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배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진압력 장애로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배설물을 스스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배설물을 배설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또는 실금에 대한 수치심 때문일 수도 있으며 기억력 장애로 자신이 하는 행동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배설물이 묻은 기저귀를 바로 처리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돌봄 제공자의 관심 부족 또한 원인이 됩니다. 부적절한 이제 어떤 종류가 있고 원인이 어떤 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요실금과 별실금은요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요실금, 별실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 사람은 요실금, 별실금 환자가 아니에요.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화장실에 갔어요. 기능이 낮아져가지고 옷 내리고 이런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실금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실금 환자는 아니에요. 인지만 있으면, 변과 요의 인지만 있으면 실금 환자는 아닙니다. 거기에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못 입는 이런 거를 맞춰주면은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금 환자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화장실이 있는 관계로 실금이 돼서 안 되겠다. 기저귀를 채워야지. 해가지고 기저귀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인지 기능은 쭉 내려가가지고 더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예, 그러는 악순환을 겪지 않아야지 되겠죠. 환자의 대소변보는 습관을 확인하면 정해진 시간에 모시고 가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벗기 편한 옷 입기, 이것 때문에 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화장실 표시하기,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 구문이 구문이야. 집에서도 요양원에서도 구문이 구문이야. 예, 집에서도 구문이 구문이 어딘지 모르겠을 경우도 실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실금이 되는 것을 꼭 막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서도요, 예,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산만해가지고 딴 데 신경 안 팔리게 물건 다 치워주고, 종이는 바로 요 옆에 갑자기 앉아있다가 휘지거리가 저기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병 보는 거 잊어버리고 휘지만 생각해요. 그죠?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실금 환자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지 된다. 좋은 화장실은 그럼 어디냐 하면은요, 바닥과 벽의 색이 대비돼야 된다는 거죠. 회색과 회색이 아니고 검은색과 흰색이고, 여기다 더 붙이면은 슬리퍼까지. 예, 흰색이라면 빨간색 신발에 이제 슬리퍼를 놓든가 이러면은 더 좋겠습니다. 화장실의 입구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지 거기로 쏙 들어갈 거고요. 조명도 센서 조명으로 바꾸고, 미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은 타일이라든가 미끄럼 방지를 놔야지 되고요. 지지대 설치를 해야지 되고, 세면대에 그 수도꼭지는 조작이 편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좋은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죠. 기저귀를 차는 경우도요, 기저귀를 찼으니까 뭐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기저귀를 찼더라도 화장실 트레이닝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평생 동안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그쪽 부분은 트레이닝 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 습관적으로 기저귀를 잘 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가야지 되는 거고요. 배설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을 줘가지고 환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화장실을 못 찾고 안절부절하고 아무데나 옷을 내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윽박지르면 절대로 이제 안 되는 건 아실 것 같고요. 친절하게 화장실로 앉고 혹시 그때 실금이 됐더라도 윽박지르지 말고, 내가 화장실을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아버님이 그랬구나,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볼일 볼 때도 유머를 사용을 하고요. 해운물을 잘 닦아줘야지 되는데, 해운물 닦는 요령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닦아줘야지, 뒤에서부터 앞으로 닦으면 요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요로 감염이 되면서 이런 닦는 방법을 잘 해야 되고,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느니 수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설 후에는요, 혹시 실금이 있어서 배설물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환자는 느끼지 않게 바로 치우기. 이런 게 남아있으면 환자가 말은 안 해도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위축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우도록 하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가고, 하루에 6 내지 8번 물 마시기. 특히 요실금이 있을 때 환자들은 아우 화장실을 자꾸만 가고 이렇게 소변을 지리니까 물 좀 그만 먹어야 돼요. 물을 안 먹으면은 소변 지리는 게 더 실금이 많습니다. 예. 요의도 못 느끼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요의도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실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6번 내지 8번 물 마시기를 하고요. 실금이 있을 경우 또
잠자기 이제 모든 활동을 끝내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문제는요, 치매 어르신들은 낮과 밤이 바뀌는 게 문제죠. 근데 더 문제는요, 보호자예요. 낮과 밤이 바뀌는 어르신들을 그냥 밤에 같이 놀면 돼. 밤에 좀 안 잔다고 어르신들이 낮에 뭐 큰일이 나나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은 큰일이 안 나. 근데 이 잠자기만큼은 보호자가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컴플레인 더 많아. 환자는 잠 안 자는 거 가지고 나 잠을 못 자네 아무 말 안 해. 근데 보호자가 나 잠을 못 자네, 밤에 잠을 안 자고 딴 일을 안 해. 아무도 없으니까 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잠자기는 이건 보호자가 힘든 거지 환자가 힘든 거가 아니다.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보호자가 못 견디겠으면 환자한테 그 교폐약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보호자가 돌보는 사람이 감당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치매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신체적인 어떤 불편감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살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인 원인을 먼저 보면 아플 때 아니면 화장실을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실금의 상황이 생기거나 전립선이 부재돼가지고 화장실을 못 갈 때, 이런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든 간에 식사를 하기 싫어할 때도요, 먼저 쳐다봐야 되는 게 입안이 헐지 않나, 치아는 괜찮나, 이런 거를 먼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지 않나를 살펴봐줘야지 되고요. 소리가 들리면은 좋은 소리도 있어요. 좋은 소리도 밖에서 이제 아들과 딸이 와가지고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나도 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님들은 주로 이렇게 조금 권위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셔.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우리 이제 형님들하고 딱 얘기를 하면 바깥이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화를 내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러면 우리가 바뀌다. 어머니 들어가서 빨리 무슨 얘기 한다고 알려드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궁금하면 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우리 아파트의 106동이 평수가 무지 넓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이렇게 작은 평수가 있고 큰 평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로 큰 평수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로등이 있어요. 그 가로등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게 돼요. 그래서 껐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가 큰 평수 옆에는 또 이렇게 공원도 잘 돼 있잖아요.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껐어요. 바깥에 있는 불빛 이런 거 좀 조명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잠자리 바꾸지 않게, 아까 식사 자리 바꾸지 않게 같은 외로로 이어지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자리. 이제 널싱홈에서 잠을 잘 때, 제 친구가 이렇게 널싱홈 운영을 하는데 낮과 밤이 바뀌었대. 그래 밤에 잠을 안 잤대. 그래서 하나 꾀를 부린 게 있대요. 어머니 내가 재워줄게요. 그리고 같이 잔대요. 그러면 자기는 피곤하니까 막 먼저 자. 그런데 먼저 잤는데 어머니가 하는 게 자기를 재워주더라는 거죠. 자기를 재워주고 자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되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평생을 어머니들은 도와줬잖아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뭐 먹는 거를 막 그릇그릇에 이제 나의 떡국을 먹어요. 그 떡국을 먹고는 딱 치워, 다 먹고요. 그래가지고 딱 옆에다 놔둬요.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인지가 떨어졌어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진짜 아름다우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렇다면 보호자가 못 참을 만한 그 잠자기는 낮과 밤에 바뀌었을 때는 이제 보호자가 죽겠으니까 낮에 활동을 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낮잠을 자면은 밤에 또 안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관을 잘 들어야 돼요. 활동량 늘리기, 햇빛 쬐기, 커피 안 주기, 낮잠 주무시지 않게 하기, 일정한 생활을 만들어 놓기,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하기,
늦은 오후에 적극적인 활동 피하기, 이게 다 보호자가 좋아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은 밤에 안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늦은 오후에 환자 흥분시키지 않게, 화나지 않게 하는 건 물론이지만요, 흥분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요양원이나 너싱홈에서 가장 흥분되는 때가 12월 25일 그 근처예요. 예. 이렇게 의무공연 온다고 보호자들이 많이 오고요. 어느 유치원에서도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가고 막 이래요. 낮에.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라 해요. 표정들도 좋습니다. 밤에는 웅성웅성해요. 그거는 너싱홈이나 요양원을 운영해봤던 사람은 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굉장히 즐거웠던 일이 있을 때 밤에 잠을 안 자거나, 그래서 환자를 흥분시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낮에도요. 그리고 친정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그런 프로그램 있죠.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자기 자랑 이런 거 있죠. 되도록이면 그런 것도 소그룹으로 조용하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또 일어나서 한다면 대회를 하게 그냥 놔둬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안전하게 물건 치우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밤에 자는 게 좋지만 낮밤이 바뀌었을 때 보호자가 참지 못해가지고 막 다투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든가, 보호자도 낮에 잘 수 있다면 그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밤에 같이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편안한 하루를 지나서 안전한 하루. 네, 편안도 해야 되지만 안전도 해야 되겠죠. 몇 가지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놓은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집안에서와 집 밖에서가 나눠져 있는데요. 집안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데 언제냐 하면은 욕실, 부엌, 방, 계단이에요. 아까 목욕하기는 진짜 말도 많고 팔도 많죠. 64.5% 욕실에서 일어나고요. 부엌에서 46, 방에서 45 이럴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복 체크를 해가지고 2%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욕실에서는 어떻게 넘어지냐 했더니 미끄러져서 부상 나간대요. 미끄럼 매트는 꼭 깔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환자를 혼자 놔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끄러지기 때문에 주방과 방에서는 물건에 부딪힌대요. 예. 그러니까 물건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환자가 부딪혀가지고 다치지 않을 정도의 물건만 놓고 모서리 같은 데는 잘 정돈을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계단은 미끄러져서 넘어진대요. 미끄러져가지고 계단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면은 기본적인 원칙은 가능한 조용한 환경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산만하지 않게. 환자가 내려오다가 딴 데 신경 팔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 유지를 해줍니다. 깔끔한 환경. 아까 물건에 치여가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가구를 단순하게 배치하기. 중요한 물건은 환자 옆에 두기. 휴지, 시계 이런 거는 가깝게 둬가지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도 걸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요. 메모지는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놔줘서 바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거죠. 예, 위험하지 않게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하는데 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가구 또는 거기에 이름표 붙이기. 이거를 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을 때 어떤 이름표라든가 그림을 붙여놓으면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헤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고요. 디지털 시계나 달력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몇 시나 오늘 며칠이다 이렇게 시각적인 단서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원칙을 이제 지나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밤에 복도, 거실, 화장실에 불 켜놓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깜깜한 데 가면은 낙상이 되든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 켜놓고요. 온수는 40도에 맞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해주고요. 정수기의 물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게 조절을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보면은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이런 집이 있더라는 거죠. 위험천만이죠. 예. 여기 손이라도 갖다 대고 여기에 넘어지기라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데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쿠션. 이 벽이 있고 쿠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대어 놓는 그런 거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용하다가 환자가 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 필요가 없었다는 거고요. 문이 다 똑같아요.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방인지 몰라요. 그래서 네, 이런 집도 있고요. 거울은 특히 조심해야겠죠. 치매 환자한테서. 네, 보고선 어느 순간에 어떻게 환자가 생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명문 모를 거울 이거 얼른 치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다 위험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불을 켜놔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위치에 가려가지고 치매 환자가 여기 가다가 화분하고 같이 넘어질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시계 안 보이죠? 아까는 디지털 시계라든가 달력을 사용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가 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환자가 불길할지 의심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집에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에서는 가장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할까 하지만 어느 책 치매 환자 관리에 어느 책에도 보면은 다 이런 일상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할머니인데 손녀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되게 마음이 예쁜데 뭐가 있다 써붙인 거죠. 조금 크게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장실 표시 해놨어요. 어쨌든 간에 손녀의 그 생각 나름대로 이런 걸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녀가 너무너무 예쁘다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화기 갖다 놨고요. 이 집에 또 할머니가 사진을 보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사진을 주르륵 붙여놨어요. 같은 집이에요. 네,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할머니가 이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가 맨날 팬티를 입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가지고 속옷을 사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이 있는 어느 그 딸이 한 55세 정도? 네, 제 나이 정도 됐는데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팬티를 하나 샀는데 우리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그거를 갖고 1시간을 얘기를 했대요. 그 팬티 하나를 갖고.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옛날에는 어떻고 지금은 그거를 갖고 1시간을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회상 사진을 놓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관계,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사회생활도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게 연속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식증, 음식이 아닌데 먹는 거죠.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약물이라든가 이런 칼이라든가 물건 이런 건 손에 닿지 않는 데 놔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지났고요. 그야말로 낙상은 정말로 거의 환자에게 한 60, 70%에서 생기고 2차 낙상의 경험을 그 중에서 50% 이상이 하게 되는 낙상인데요. 어르신들은 치매가 아니더라도 이런 신체적인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낙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치매까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상을 할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 하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조명은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접 조명을 해야 지내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라든가 커튼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커튼하고 블라인드 뒤에 귀신이 숨었다. 아니면 다리가 재딸린 사람이 있다. 저 뒤에 우리 그 옛날에 무서운 시어머니가 있다. 시어머니가 와 있다. 이런 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착시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리가 새딸린 사람이 보였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떤 행동 증상도 벌떡 일어나서 생깁니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조명을 이런 거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밝게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해놨을 때 환자는 편안하다 하는 거고요.
방이라든가 부엌이라는 데에서 넘어질 경우 미끄러져서 넘어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물기가 있는 바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질을 이용하고요. 저처럼 문턱, 저 실감했어요. 네. 올라가다가 문턱에 탁 쳤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딱 부러졌잖아요.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턱을 없애거나 최대 0.6cm를 높지 않게. 우리는 어때요? 한 15cm 되죠? 현관 들어갈 때 한 15cm 되죠? 0.6cm를 넘지 않게 해라 하는 거고요. 긴 전선, 인터넷선, TV선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거기에 걸쳐서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물기가 있을 때는 바로 닦고요. 이런 것도 위험하대요. 반질반질한 바닥. 왁스칠 해가지고 집을 막 닦아놨어요. 여기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을 이용해라 하는 거고요. 이런 물건들 어질러져 있으면 빨리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니까. 욕실과 화장실 낙상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끄럼 방지 매트 꼭 해야지 되고요. 벽과 바닥이 달라야 되고요. 바닥과 벽리가 달라야 되고 바닥하고 슬리퍼가 달라야 돼요. 색깔이 보색이 되게 놔둬야지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낙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되고 변기에 쿠션을 달아가지고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욕탕 그 욕조 같은 경우는 요 팔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미끄럼 매트 깔고요. 욕조에 올라가지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계단을 이용해서 해가지고 거고 화장실이 있으면 퀴즈 잡는 데는 손에서 가까운데 높이도 맞는 이 세면대를 놔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낮은 세면대. 낮으니까 구부리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부리려면 많은 중심을 잡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세면대는 안 좋다. 그렇지만 이런 집이 많다 하는 거고요. 너무 먼 집.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휘즈를 써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했을 때다가 넘어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 환경으로. 그렇죠. 이런 요 정도의 적당한 거리에 휘즈 잡는 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너무 열악하죠. 네. 화장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화장실 들어가는데 일단 턱이 너무 높아요. 턱이 높고 이 타일이가 미끄러워요. 이런 거는 굉장히 열악하다. 또 여기에 무슨 선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추운 겨울날 문이 열려져 있대요.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안 되는 화장실. 이런 집이 꽤 많다 하는 것입니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의 안전을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조명은 반투명에 눈이 부시지 않은 온도는 실내가 24도 정도 되면 온도를 맞춰주고 색깔은 모든 게 다 보색이 되게 아까 식탁과 식기도 보색이 되게 바꿔버렸죠. 그래서 눈에 잘 되는지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을 하고요. 가구는 일단 이런 뺄머리가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제 집 안에서 한 거는 대충 끝났고요. 집 밖에서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되죠. 절대 밤에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짚어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행을 하게 됐어요. 여행도 굉장히 힘든 학습 중에 하나인데 힘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지 돼요. 약물도 챙겨야지 되고 돈을 청할 것도 했고 식사 습관도 알아야지 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싫어하는지도 알고 다 알아야지 돼요. 또 꼼꼼하게 아는 것을 잘 이용해서 챙겨야지 되고요. 환자가 쉽게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쉬엄쉬엄 가야지 돼서 쉴 장소를 만들어 놔야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가 즐겁게 놀았다는 느낌을 들때 짜증을 내려면 쓰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를 창출을 해주셔야지 돼요. 두 번째, 실종이 됐어요. 실종되는 분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000명, 2014년도에는 7,000명, 40%가 증가를 한 상태예요. 실종 어르신들이.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가 2배 증가됩니다.
50대에 어떤 인지장애라든가 이런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실종률이 높아졌다 하는 거고요. 대부분 집에 있다가 실종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종을 안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주머니나 지갑에 환자 이름을 적어가고 다니고요. 여행지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 여행을 갔을 때 꼭 메모를 환자의 주머니라든가 이런 데 넣어두셔야 되고, 가족들의 연락처 항상 지니고 다니고요. 또 치매 환자 몸에 배의 감지기를 부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배회를 하면요, 환자가 한번 나갔다가 실종이 되면은 그 집안은 출주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환자가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치매 환자 몸에 배의 감지기를 부착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GPS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이 휴대폰 같은 이런 거를 몸에다 이제 부착을 하는데 GPS 통신하고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에서 지원이 돼요. 200까지 지원이 되고요. 시군 건강보험공단 지원되는 시군보건소에 접수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원래 이거는 셀프라면 26만 원이래요. 그런데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여를 하면은 월 2,970원에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양은 이런 것 이렇게 생겨가지고 휴대폰처럼 달고 다니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실종에 대비해서 지문을 미리 등록하는 것입니다. 실종 시에 지문을 등록하면서 여러 자료를 함께 등록을 하는데, 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하는 거죠. 실종 요인이 있다? 그럼 경찰서에 모셔다 드리면 지문 등록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사는 누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냐면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등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종신고 받고 있죠.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경찰서나 지구대나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가가지고 지문 등록하고 환자에 대한 인적 정보를 얘기를 하면 DD에 올라갑니다. 환자 DD에 올라가서 찾기가 쉬운데, 그냥 지문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MCI라든가 치매 초기 환자들은 내가 이걸 왜 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지문 등록을 안 하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호자가 입력을 해놓으면 그나마 잊어버렸을 때, 실종이 됐을 때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외인식표 부착하고 다니기죠. 실종이 됐을 때 환자의 옷 어딘가에 저런 게 있다면 찾아가지고 환자를 경찰서에 모셔다 드리면 DB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외인식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오고 경찰서에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옷에다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리미로 눌러서. 그런데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치매라든가 중등도에도 인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 붙여주거나 환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야지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보호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 엄마가 병에 들으셨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아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마음이 많이 아픈 배인식표입니다. 배인식표는 이렇게 신청서가 있어요. 요거를 다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보건소에다 갖다 냅니다. 보건소에다 갖다 놓으면 그런 인식표가, 아까의 그런 인식표가 나오는데, 배 가능성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사진 한 장이 필요하고요. 이런 비치된 신청서에다 작성을 해가지고 내면은 실종 노인 상담센터에서 자료가 입력이 되고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이런 인식표가 배부가 되는데 무료입니다. 이제 이런 실정을 지나서 운전, 정말 운전 위험해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뒤로 게임을 하는데요. 넓은 데 들어가는데 이거 제대로 못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제 운전했을 때 위험한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0년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치매 노인 인구도 많아지잖아요.
고령화가 그렇게 된 일본보다도 3배 이상의 높은 교통사고,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고 2011년 노인 10대 조사에서 전체 노인의 2.8%가 이런 교통사고를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전도 중요하고요. 운전은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타인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운전사고가 나느냐 하면은 원인을 보면 고령, 청력도 저하됐죠, 시력도 저하됐죠, 운동조절 능력도 저하돼서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질병이 있어요.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법규를 준수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요. 위험에 대한 감수성도 낮고 위험에 대한 대처 방법도 낮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걸음마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있던 거를 딱 뛰어넘었지만 이제 제 나이만 돼도요 이렇게 갔던 거를 일단 쉬고 넘어가요.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치매 어르신이나 노인들을 진짜 200%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성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럼 언제 운전을 그만둬야 되느냐? 기준을 보면요. 옆에서 다가오는 물체를 잘 못 볼 때, 시야가 좁아져서 잘 못 들을 때 소리를, 차를 세우고 방향을 바꿨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오는 차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죠.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경우 화를 내고 혼란스럽게 될 때, 두 가지 일을 왜 생각을 못할까 하지만 예전에 제가 신졸 때 병원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 일만 해요. 머릿속에 한 10가지는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요. 그래서 저기도 갔다 해야 되고 후레이 되고 혈압도 재야 되고 약물 돼. 이 사람 4시간 가는데 주사도 내야 되고 머릿속에서 한 10가지 뺑뺑 돌아가요. 그죠? 전화하면 전화도 받아야 돼. 그죠?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은 우리 애가 아주 몇 가지 일만 해도 정신없어. 막 이래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두 가지 일이 발생하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이럴 때 운전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운전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이해할 수 없게 될 때,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뇌전증 환자가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치매는 점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운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왼쪽과 오른쪽 구별하지 못할 때 말은 좌회전 그러면서 우리가 딱 그리고 이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바꿀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치매가 아니야. 그죠?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요거 안 돼서 일상생활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잘 가던 길도 익숙한 길도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한참 서 있을 때 그만해야지 내 운전을요. 정지 신호와 발진 신호 구별 못할 때 자기의 차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치매 환자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신체 질환이 먼저 오더라 하는 게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신의 차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때 그만둬야 되고 지도를 읽을 수 없을 때도 그만둬야지 되겠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돕는 방법은요 참 힘들어요. 운전은 정말 하고 싶어요. 왜? 기본력이기 때문에 일반대로 빨리빨리 가거든요. 버스 타고 가려면 잘 몰라. 또 학생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운전은 그만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만두려고 악으로 이제 싸우면은 노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매가 더 깊어가겠죠. 그래서 타인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도 안 될 때 토론하잖아.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냐? 할 수 없어요. 차 열쇠를 감추거나 차 바퀴를 잠가놓거나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운전은 안 해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치매 환자이면서도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새로운 시작이라